안녕하세요. 황혼의 지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인생의 황혼에서 깨달은 지혜를 나누는 황 박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주인공은 67세 박준호 씨로 최근 53세 여성과 처음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새로운 인연을 맺는 좋은 시작이 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네 가지 제안을 듣고 나자 박준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어떤 조건이었기에 평생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박준호 씨마저 당황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과 의미 있는 통찰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박준호 씨의 이야기. 저는 올해 67세가 되었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되었고 매달 75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소형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외동딸은 결혼 후 미국에서 살고 있고 아내는 4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사는 삶은 적막하고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할 동반자를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친해지게 된 아파트 관리인분께 적합한 분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인분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보다 14살 어린 분이 저와 만나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젊어 보이기 위해 머리도 염색했습니다. 기대감에 부푼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아파트 단지 내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긴장된 마음에 정원을 몇 번이고 걸어 다녔습니다. 약 20분 후 그녀가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그녀는 단정한 외모와 함께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우리를 소개해주고 자리를 떠난 뒤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53세 최지혜라고 소개하며 은퇴 후 매달 65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12년 전에 이혼했고 대학생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 집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서로 호감을 느낀다면 빠르게 함께 지내며 생활을 나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요. 집 구경부터 하고 마트에서 재료를 사와요. 제가 직접 요리를 해드릴게요. 그녀의 적극적인 태도에 저는 당황했지만 미소를 지으며 손을 살짝 놓고 말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의 서두름을 의식한 듯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먼저 말씀해 보세요.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맞을 것 같으면 제 생각도 말씀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이고 성숙한 분을 원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며 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그 조건에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녀의 외모나 태도는 괜찮다고 느꼈지만 정신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울까 걱정된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제 조건도 들어보시겠어요? 지혜 씨는 직설적이고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4가지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6개월간 동거를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히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신뢰를 확립하는 방식으로 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녀의 말에 따르면 상대방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종의 상징이었습니다. 만약 동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녀는 동거 기간에 비례해 일부를 반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얼마나 신중하고 실질적인 사람인지도 느끼게 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은 함께 여행을 떠나 결혼 사진을 찍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행 경비는 전적으로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결혼 사진을 찍는 건 제 오랜 꿈이에요. 이 사진은 제가 평생 소중히 간직할 추억이 될 거예요. 이 제안을 들으며 저는 그녀가 얼마나 로맨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제안은 결혼 후 재정 관리를 그녀가 주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연금 카드를 관리하고 제가 매달 일정한 용돈을 받는 방식이 두 사람의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용돈 이상의 지출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체계가 서로의 신뢰를 높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의 이 조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제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아 다소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번째 제안은 별도의 침실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지낸 세월 동안 자신만의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며 이를 유지하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 조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각자의 시간을 가지며 감정을 정리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녀는 가사를 도맡겠다는 약속도 덧붙이며 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요리 솜씨에 대해 이야기하며 매일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식탁에 올려 두 사람의 하루를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특별한 레시피와 오랜 시간 갈고 닦은 요리 실력으로 어떤 식탁이든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만들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과거 친구들과 가족 모임에서 요리로 받았던 칭찬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고 그 열정을 저와도 나누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요리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하고 특별한 추억을 쌓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자신이 단순히 가사를 도맡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력자가 되고 싶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매 끼니가 단조로운 식사가 아니라 작은 축제처럼 느껴지게 하고 싶다고 말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녀가 얼마나 진심으로 관계를 위해 노력하려는 사람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신중하고 현실적인 고민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관계에서의 안정과 신뢰를 중시하는 그녀의 가치관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저에게 지나치게 세세하고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적 연결과 상호 배려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는 제 가치관과 그녀의 현실적 접근 방식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관계를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으로는 이러한 조건들이 제게 다소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열정과 진심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예상보다 담담한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제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었을 수도 있다고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쉬움과 함께 이해의 기색도 엿보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솔직함과 진지함에 감동했지만 서로 다른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공원을 떠나는 길에서 저는 이번 만남이 단순한 이별 이상의 의미를 남겼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조건은 한 사람의 삶과 경험이 어떻게 사랑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어지는지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고, 저 또한 저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돌아보게 했습니다. 준호 씨와 지혜 씨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사랑은 나이와 관계없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건을 논의하는 것도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년층의 재혼은 단순히 감정적 욕구를 넘어서 삶의 동반자를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상호 존중입니다. 또한 각자의 삶에 대한 진솔한 논의가 중요합니다. 지혜 씨의 조건들은 그녀의 삶에서 얻은 교훈의 반영일 뿐 아니라 새로운 관계에서 안정감을 찾고자 하는 바람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조건을 뛰어넘는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단순히 로맨스나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기반 위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쪽만의 요구가 아니라 양쪽 모두가 동등하게 책임과 균형을 지니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랑이란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며 각자의 삶의 경험과 가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적절한 타협과 선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요구는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었지만
이는 그녀가 살아온 경험 속에서 형성된 안정과 신뢰를 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대로 박준호 씨는 자신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굳건히 지키며 서로 다른 선택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이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조건과 그의 결단 모두 그들의 진정성을 반영하며 궁극적으로는 각자의 행복을 찾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지혜 황 박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께 깊은 인사이트와 함께 따뜻한 생각거리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밤원에서 기다린 지혜를 전해요. 황혼의 지혜 황 박사